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엔서블로 자동화, 볼트로 안전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볼트의 SSH OTP 기능을 활용해서 엔서블로의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앤서블 같은 자동화 도구를 쓸 때도 결국은 자격증명이 필요하죠. SSH에 대한 뭐 키나 뭐 혹은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것들로 원격지에 있는 이런 호스트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그만큼 자동화하기가 수월해지는데 사실상 이런 자격증명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앤서블에 대한 동작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제 볼트의 SSH OTP 기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H OTP 기능은 이제 볼트가 제공하는 수많은 시크릿 엔진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뭐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크리덴셜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서버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이 SSH에 대한 자격증명 관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바뀌면 뭐 알림도 줘야 되고 많은 사용자에게 또 알려줘야 되고 혹은 이런 SSH를 사용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도 이런 패스워드나 키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 주는 게 볼트의 SSH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볼트에는 SSH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Certificate CA하고 이런 OTP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인증서 기반이고 하나는 패스워드 기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OTP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OTP의 프로세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볼트한테 사용자가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이 어떤 OTP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서버에 붙고 싶으니까 해당 패스워드를 주세요라고 이제 볼트한테 요청을 하면 볼트가 이런 OTP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OTP를 가지고 해당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있는 이 볼트의 SSH 헬퍼라고 하는 팹 모듈이 이것을 이제 볼트와 검증을 해서 로그인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보시면 조금 더 이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볼트에다가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볼트의 SSH 엔진을 일단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 볼트의 SSH 엔진에다가 롤을 부여합니다. 그 롤의 간단한 요 설정 화면을 보시면 결국은 이 타입이 뭔지, 네, OTP 타입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기본 유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본 유저 외에도 어떤 유저들을 추가적으로 뭐 허용할 수 있는 롤인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요. 키 비트 수는 이제 발급하는 이 패스워드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2048 값이 기본 비트 값이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더 리스트, 네, 사이더 값을 가지고 이 롤이 어떤 대역, 어떤 CIDR 대역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롤인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딱 32비트 대역의 어떤 IP를 딱 지정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범위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TP를 발급하는 방식은 네, 볼트의 write 명령어 혹은 뭐 API나 혹은 밑에 보이시는 이제 UI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붙고자 하는 대상의 IP를 요청하게 되면 키라고 하는 네, 필드 값에 저렇게 긴 어떤 패스워드가 발급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볼트만 세팅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볼트가 호스트 OS랑 인터페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싱을 담당하는 게 펜 모듈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 펜 모듈에서 사용할 SSH 헬퍼 모듈을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헬퍼에 대한 구성 파일을 작성합니다. 네, 구성 파일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볼트 서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볼트 서버에서 어떤 시크릿 마운트 포인트를 사용할 건지 아까 이제 SSH라고 활성화를 했죠. 그리고 뭐 TLS를 뭐 검증에 대한 부분, 뭐 공인인증서를 쓰면 물론 상관없겠지만 뭐 사설인증서를 쓴다면 네, 베리파이에 대해서 뭐 소스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롤에 대해서 어떤 롤을 허용하는 이제 팸 모듈인지 그리고 어, 허용할 사이더 대역 즉뭐제 PC가 어떤 특정 IP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해당 PC의 IP 대역에 대해서만 이 요청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의 팸 모듈에 대한 설정. 네, 그래서 여기 ETC의 팸점 데몬에 SSHD에 들어가시면 이런 구성, 어서에 대한 구성을 하시게 됐고요. 이 구성에 보면 첫 번째로 그 로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헬퍼 모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헬퍼 모듈이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읽을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SH 데몬 설정에다가 이 세 가지 옵션을 확인해야 되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패스워드를 붙겠다라고 하는데 패스워드 어선티케이션이 노로 비활성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컬 인증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고 팬 모듈이 쓰는 이 인증 방식만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앤서블이랑 조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동작하는 것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붙으려고 하는 요 146에 56에 162에 165라고 하는 공인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하나 있고요. 네, 여기는 이미 OTP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키 방식도 여전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뭔가 프라이빗 키가 있어서 이 프라이빗 키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접속을 뭐 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패스워드나 키가 노출되면 당연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패스워드나 이런 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짧은 시간 혹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패스워드를 발급하게 된다면 이렇게 공인 IP로 뚫려 있더라도 아무도 붙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는 키 방식이 아니고 네, 빠져나와서 SSH로 요 호스트에 146.165 네, 이렇게 이제 붙으려고 접속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SSH에 대한 OTP를 발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트에 있는 SSH 중에서 제가 활성해 놓은 거에 IP를 붙여넣고요. 네,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값이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복사해서 이 패스워드를 물어볼 때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네, 잘 로그인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OTP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기존에 복사해 놨던 거를 붙여넣기를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거부가 되고요. 다시 제가 여기 볼트에다가 신규 패스워드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네, 복사해서 붙여넣고 들어가면 이렇게 인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SH OTP를 활용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사람이 내가 접속하고 싶은 그 해당 대상의 뭐 IP를 넣고 이렇게 호출하는 이 방식이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예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런 방식처럼 다 수동으로 뭔가 SSH로 접속해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앤서블 같은 자동화 도구를 써서도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자동화하고 싶겠죠. 작업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볼트의 SSH OTP 기능과 좀 결부를 시키면 보안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앤서블 같은 도구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볼트와 앤서블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앤서블에 대한 접속 관리, 즉 이제 앤서블의 인벤토리 작성에 대해서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작성해서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링크가 원본 링크이고요. 요거는 PyCURL이라고 하는 파이썬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가끔씩 어떤 부분은 안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부분이 안 돌아가신다면 밑에 제가 별도로 이제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올려놓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앤서블의 동작 방식을 이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앤서블을 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플레이북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어떤 파일을 뭐 작성하거나 뭔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해서 동작을 자동화하고 싶은 어떤 동작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는 게 플레이북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인벤토리, 네, 인벤토리 정보가 결국 저희가 작업을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 플러스 플레이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앤서블이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서버다 보니까 기존엔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작업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토리 파일 자체에다가 이 대상 IP 혹은 서버 정보에 대해서 다 넣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까지도 다 넣어놓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앤서브를 실행을 시키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패스워드를 묻지 않고 그냥 원격지에 있는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키를 다 복사해 놓는 방식.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로컬 작업 PC 같은 데다가 이제 키젠으로 SSH에 대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만들어 놓고 퍼블릭 키를 복사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리 넣어 놓으면 앤서브를 저희가 돌릴 때 이런 패스워드 같은 거 물어보지 않고 이제 플레이북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SSH 서버에 대한 자격증명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앤서브를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뭐 내 로컬 PC에다가 프라이빗 키를 저장한다. 물론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프라이빗 키를 뭐 혼자만 갖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에 뭐 탈취하거나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주거나 특히나 이제 회사에 이런 환경에서는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이런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자꾸 돌아다니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하나 생기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인벤토리 파일에다가 우리가 패스워드를 넣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인벤토리 파일이 또 관리에 대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다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안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앤서블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앤서블에도 앤서블 볼트라고 하는 이런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기능을 쓰면 인벤토리에 저장된 이런 파일들을 암호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앤서블 볼트를 쓰면 로컬 환경에서 또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저희가 보안적으로 뭔가 권고사항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임을 해서 밖에다가 두고 뭐 자체적으로는 다 이제 불러다 쓰게끔 결국은 이 실행 주체와 암호화를 해주는 주체를 좀 분리시켜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보안 규제 사항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앤서블 볼트만 쓰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키라든가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뭔가 교환을 시켜주는, 롤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실제 보안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뭐 하루면 하루 혹은 몇 시간마다 계속 이게 이런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로테이션 시키면 참 좋은데 이게 로테이션 시키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순환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에다가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키 하나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안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사실상 자동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볼트랑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역할은 결국은 아까 보셨던 볼트의 SSH OTP 기능을 써서 이 인벤토리 파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항목에다가 이 원타임 패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작성만 해주면 저희가 쓸 때만 발급을 받고 쓰면 키가 다 파기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키를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SH 프라이빗 키는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로 이 인벤토리 파일 내 패스워드를 OTP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 주체와 같은 곳에서 암호화 키를 관리하지 않는, 즉 이제 볼트가 외부에 있는 키 관리 서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키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동화된 키 로테이션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앤서블과 이 볼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베네핏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트를 SSH OTP로 이게 대체 어떻게 동작하는가라고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이 GitHub 저장소에 가보시면, 이제 hbolt 인벤토리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시키게 되면, 얘가 이제 볼트랑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해 주고요. 이렇게 인벤토리 파일이 작성이 될 때, SSH OTP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자동화로 이렇게 인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후에 저희가 앤서블 플레이북을 돌릴 때 요 작성되는 동적인 SSH 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 돌고 나면 결국 한 번 다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쓴 자격증명은 다 파기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은 드렸고요.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실 볼트에 들어가면 뭐 제가 지금 왼쪽에 접속한 거는 어드민 계정이어서 다 보입니다. 네. 사실 다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앤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실제로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 항목만 볼 수 있도록 폴리시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 폴리시가 적용된 유저로 접속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가 다 보이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작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자에게 부여된 아이디 패스워드로 한번 다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엔서블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는 유저로 접속을 했더니 지금 보이는 게 엔서블 SSH라고 하는 SSH 엔진 그리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키밸류 이 두 가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밸류의 역할은 이제 서버 목록을 좀 저장해 놓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들어가 보면 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요 앤서블의 플레이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파이썬 파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음. 파이썬 파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값 중에 하나가 여기 HVAC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하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볼트의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볼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렇게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 인벤토리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은 볼트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API로 땡겨온 볼트에 SSH 키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H에 대한 패스는 앤서블 SSH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름이 다르다면 별도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네,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성, 그리고 여기 토큰 구성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토큰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볼트에 로그인을 해야만 받아올 수 있는 이 토큰 값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만약에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는 환경이라면 이제 볼트의 네임스페이스도 쓰시기 때문에 볼트의 네임스페이스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호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요 앤서블 호스트에 대한 이 시크릿 값을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제가 1012라고 하는 요 서버 리스트를 이렇게 키밸류에 보관을 하고 있죠. 사실 요거는 이제 꼭 뭐 볼트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볼트 외에도 여러 가지 저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코드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밸류를 사용했다. 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요 밑에 있는 요 OTP 키 롤에 대해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방식은 결국 이 저장되어 있는 이 리스트에 대해서 볼트한테 요청을 하고 이 볼트한테 요청한 그 OTP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가 요 스크립트를 돌려보기 전에 요 IP 하나 복사를 해서 다시 시크릿에 들어가서 키 롤에다가 제가 IP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값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요건 이제 사람이 쓸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제 앤서블처럼 자동화된 도구를 쓸 때는 이제 좀 불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화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크립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용자가 요 앤서블을 돌리는 사용자가 볼트의 로그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인증을 받지 않고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트만 이렇게 돌려보고요. 네, 돌려보면 볼트 토큰이 없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볼트 토큰은 항상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볼트 토큰을 받기 위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방식은 제가 CLI로 하기 때문에 자, 볼트의 로그인 그리고 메소드가 유저 패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네임은 뭐 앤서블 그리고 뒤에 사실 패스워드는 제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해서 넣어놓긴 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하시면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필드를 토큰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원래 이 토큰이 없으면 전체 이 세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제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값이 막 혼용돼서 나오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얻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이 토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토큰만 달라고 필드 값을 정하면 이 토큰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저희는 토큰이라고 하는 볼트 토큰이라고 하는 그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CLI로 동작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세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 토큰이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면 요 아까 보셨던 볼트의 네,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할 수 있도록 네, 쳐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벤토리 파일이 작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키에 저장됐던 게 서버 012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012에 해당하는 그 IP를 가지고 조회를 한 거죠. 그 조회를 해가지고 실제 앤서블 호스트, 앤서블 패스워드 이런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앤서블 패스워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볼트의 SSH OTP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작성해 준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패스워드가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원타임이기 때문에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패스워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실제로 앤서블 인벤토리를 돌려봐야겠죠. 인벤토리랑 네, 앤서블 플레이북을 돌려봐야겠죠. 자,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아주 심플한 플레이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플레이북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돌 때, 이제 패스워드에 대해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아까 구성해 두었던 이제 SSH에 대한 로그를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SSH에 대한 로그를 출력해서 아웃풋으로 찍게 하는 아주 심플한 플레이북입니다. 사실상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설치를 하던, 뭔가 패키지에 대한 구성을 하던, 뭐 설정을 하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나중에 서비스에다가, 서버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게 되면 이 앤서블 플레이북이 동적으로 작성되는 인벤토리 파일을 읽어서 볼트에서 받은 이 SSH OTP를 가지고 접속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로그의 내용들을 이제 출력해주는 이런 식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서 결국은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 즉 이제 뭐 앤서블을 쓰던 뭐 자동화된 다른 도구들을 쓰던 사실 이런 부분을 쓸 때 어려운 부분이 결국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죠. 보통 저희가 크리덴셜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트와 잘 이제 조합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안전하게 저희가 SSH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를 하면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결국은 앤서블도 굉장히 좋은 툴이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89볼트의 이제 SSH OTP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